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박수치고 큰소리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중앙도서관 책사랑 동아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 데까지 아마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 한 달 전부터 책을 돌리면서 굉장히 부담을 떨었죠. 책 읽고 오늘 한 달 뒤에 특강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또 지켜서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뿔뿔이 한국사 작가님, 고성윤 작가님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제가 마이크 또는 그냥 육성으로 뭔가를 말한 경험이라는 게 사실 자기소개 말고는 없습니다. 뭐 어떤 모임이든지 첫 모임이 있고 그런데 나가서 비소개를 해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나가서 버벅거리면서 이야기한 기억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플래카드까지 걸어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의 큰 차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제가 그냥 한국사 관련된 책을 그나마 상당히 읽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 관점으로 그냥 정리해 본 것 정도의 차이. 뭐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먼저 읽었으니까 그냥 제가 읽었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그래도 뭔가 있다면 그게 뭘까, 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그다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지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개혁의 역사 광해로부터 시작되었다입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 제가 처음 강의안을 작성할 때는 이 내용하고 조금 달랐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의서를 보니까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어떤 모순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나?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 그걸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 광해는 누군지 아시죠? 광해군이죠. 저 광해군이 누구 아들이죠? 네, 선조 아들이죠. 선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14세인 거, 그건 저도 몰랐는데. 14대였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15대 임금이었겠네요. 선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아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조 이후에 선조는 유명한 사람이죠. 한양을 버리고 저기 의주까지 도망간 사람. 다른 일도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그 행동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터졌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의주까지 도망가요. 뭐냐면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또는 체제의 허약함, 어떤 모순, 이런 게 선조의 도망이라는 행위로 구체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도망갈 수는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분리하면 도망갈 수는 있죠. 고구려 때도 저기 중국에서 막 밀고 내려왔을 때 도망간 임금도 있고,
공민왕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저기 충청도까지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선조는 대책 없이 도망갔죠. 그때 선조가 광해를 나 대신 너가 싸우라 하고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광해가 열심히 싸웠죠. 선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군사 모으고 싸우고 그렇게 임진왜란을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버텨온 이 광해가 선조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드라마 또는 영화 뭐 이런 데 많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자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형은 있었지만 그 형은 왜군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자기 돈벌이에 바빴습니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광해만이 유일하게 형제들 중에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자를 시켰어요. 이 세자를 시키고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구려요. 선조 마음이 좀 꿉꿉해. 그 이유는 이 좀 용렬한 왕, 졸렬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질투함을 느낍니다. 자기는 도망다니는데 내 아들은 온갖 험한데로 돌아다니면서 왜구를 붙이는데 큰 공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졸렬하지 않은 왕이었으면 내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단 선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가 세자 자리에 앉아서 선조가 그 언젠가 죽으면 왕이 돼야 되는 정상적인 어떤 그 절차만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잘 아는 영창대군이 태어나죠.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선조는 어라? 이게 웬 기회야? 이렇게 된 겁니다. 속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광해는 낮은 신분의 그 후궁의 아들이고 영창대군은 그 인목 대비 그 정비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영창대군이 뭐 하여튼 뭐 핏줄로 또는 뭐 어떤 뭐 그 그때의 사상 또는 이념 관념으로 보면 영창대군이 좀 적통에 가깝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낳은 애를 염두에 두고 광해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광해가 어떤 대접을 받냐면 선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너는 임시세자인데 뭐 한다고 문안 인사를 보냐?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를 자기 왕으로 대접해 줄 생각 없고 세울 생각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조가 이 영창대군이 정말 어릴 때 3살 때인가 죽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3살 먹은 어린아이를 왕을 세웠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조도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를 왕을 시킵니다. 그래서 15대 왕이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개혁의 역사가 광해로부터 시작되었나? 광해가 임금이 된 건 알겠다. 근데 왜 광해로부터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나? 이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광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치호 선생이죠. 조선 상고사를 지은 분입니다. 여순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 앞에 뭐 한마디가 더 있는데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으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 내에서 그 국민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에서 나를 또는 이 나라 전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영토. 나라 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무 경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재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잃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잃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이 뭐냐면 누적된 과거거든요. 내 현재 모습도 누적된 나의 과거가 뭉쳐져서 나의 현재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현재도 역시 누적된 과거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죠. 이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육체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민족 또는 국가 이런 단위는 재생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신재후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막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선 상고사를 막 뒤져봤죠. 근데 이 말이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진 않는데 왜 신채호라는 그 사람을 내세워서 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채호라는 사람, 신채호 선생이 아마 저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특히 기록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일제 군경에 의해서 검거돼서 결국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아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보통 이제 이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긴 합니다만 간단한 그 영어라서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또는 국가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 하나는 뭐 내가 나로서 또는 뭐 한민족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역사의 또 다른 한 측면, 그 역사에 관련된 책 또는 그 드라마, 영화를 자주 보다 보면 왠지 기시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데자뷰라고 하죠.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들은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가 꼭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은 없죠. 대개는 어떤 패턴을 그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운율은 반복된다. 그 형태, 그 내용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어떤 그 형태로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했더라고요. 뭐 소설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톰 소의 뭐 이런 책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런 멋있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기출 문제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저께 꼭 봤던 것, 내가 어저께 봤는데 틀린 것, 또는 뭐 맞았던 것,
그래서 뭐 좀 재밌으라고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못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답노트 학생하고 취하 경력 완전 극복하자. 역사를 배운다는 것, 과거를 배운다는 것, 과거를 평가한다는 것, 취하 경력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위예수 선생,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비웃지 마라. 그는 분명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그 사람 조롱하기 위해서 쓰죠. 쯧쯧쯧 혀를 차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색다른 시각입니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또는 역사, 민족, 소 읽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수두룩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었어 할 정도로 가까이는 뭐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보게 됐죠. 소 읽는 행위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욕만 하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옛날에 저기 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우리는 자기 얼굴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비출 거울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게 청동거울인데, 청동거울은 이렇게 트릿하게 내 얼굴이 비춰져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뭐 아주 정말 잘 나오는 거울들이 많죠. 내 현재의 모습은 거울에 담겨있는 그 모습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반성할 때 내가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 반성하지 못하면 일그러진 얼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역사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라는 말은 워낙 유명하죠. 뭐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글쎄요, 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참 많은 나라네, 모순이 참 가득 차 있는 나라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다 보니까 옛날에 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해답은 기출문제이거든요. 기출문제, 오답노트 작성해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 또 틀린다. 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역사를 앞으로는 좀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역사를 들여다보고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하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한 얘기인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끊임없이 대화를 해본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한 줄 읽고 넘어갔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왜, 어떻게, 뭐 그런 의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해석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해군부터 이 개혁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광해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다른 사회죠. 완전히 다른 사회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어떤 그 적폐 또는 뭐 모순점 또는 뭐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현재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는 것, 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